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이 항생제, 소염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같이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간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입니다. 보통은 콧볼을 축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콧볼이 넓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콧볼이 넓다고 하는 거는 뺨과 콧볼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콧볼 축소를 통해서 볼륨을 줄여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콧볼 축소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외측 절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이 내측 절개, 그 다음이 코의 베이스 부분을 탄력 있는 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묶어주는 수술 방법이 있겠죠.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대략적으로는 30분 안쪽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양쪽을 같이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대칭을 맞춰야 되고 콧볼의 사이즈라든지 콧구멍의 크기 이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고정하는 부위에 따라서 양쪽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에 따라서 30분보다 더 걸리냐 덜 걸리냐 이런 거가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밥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제거를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찢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정도의 회복 기간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처가 내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낫게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완성이 되는 기간이 교과서적으로 1년 반이 걸려요. 그래서 회복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1년 반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실밥을 풀고 나서는 사실은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수술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나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이런 거는 한 2-3주 후에 하시면 되겠고, 파우더 같이 이런 거가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밥을 푼 상태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수술 후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한 달 정도는.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드가 힐링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액 공급이거든요.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 말단 부위란 말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혈액 공급이 좋지 않은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달 이상은, 그 이상이라도 흡연을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음주 같은 경우에도 간에 또 무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수술한 다음에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이 항생제, 소염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같이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간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주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콧볼 축소는 사실 코 주변 부위가 많이 안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헬스를 하더라도 얼굴이 가만히 무표정인 상태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상처 부위에 되도록이면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땀이 난 다음에는 또 샤워를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입 주위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인중을 길게 늘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많이 웃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처가 낫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흉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입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콧볼 축소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이 흉터가 이제 한자로 해서 흉할 흉자의 흉터지, 영어로 하면 스카거든요. 스카라는 말에는 사실은 흉하다는 뜻은 없어요. 운드가 힐링되는 마지막에 결과물로서 발생하는 게 스카 포메이션, 흉터의 형성이에요. 인간이 살아있고 상처가 발생하고 그걸 낫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면 이 흉터는 당연히 남는 게 자연적인 결과인데, 문제는 흉터가 더 보이냐 덜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수술의 봉합 부위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부위가 실밥 풀고 나서 벌어지거나 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테이핑, 2번째로는 흉터 연고, 3번째로는 레이저, 이런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흉터를 수술 후에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콧볼 축소를 너무 무리하게 했다면 코끝의 상태에 따라서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비중격 영장술이라든지 이런 튼튼한 기둥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콧볼을 무리하게 잘라냈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연조직들을 당겨서 꼬매게 되면 코끝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시행할 때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수술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콧볼 축소를 해가지고 코가 들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콧볼 축소를 하고 코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창코, 짧은 코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이 자체가 벽면에서 봤을 때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콧볼 축소를 이제 내측 절개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콧구멍의 둘레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콧구멍의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들린 코가 조금 더 완화가 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콧구멍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콧구멍의 대칭이 맞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콧구멍이 원래도 왼쪽이 조금 동그랗고 오른쪽은 좀 길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대칭이 맞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교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그란 거를 조금 길쭉하게 만들면서 콧볼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환자와 잘 상담을 해서 어떤 쪽으로 맞출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콧볼이 넓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코끝이 떨어지면서 넓어질 수는 있겠죠. 코끝과 콧볼의 관계를 약간 텐트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텐트의 폴대 자체가 낮아지면 천막이 좀 펑퍼짐해질 수 있겠죠. 코끝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콧볼이 다시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해골을 생각해 보시면 콧볼을 지지하고 있는 이 팔자 부분, 코가 얹혀져 있는 그 양쪽에 있는 부분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팔자가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 콧볼이 붙어 있는 부분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 콧볼의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죠. 원장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해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SNS, 블로그 이런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있다는 거와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꼭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수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